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릿길이 함께 만드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2022년 시리즈 안전을 투자하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좀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일부 순서로 미니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게 더 외로워서 그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더 외로워서래. 그게 더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더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똑같은 발음에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처럼 저마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 곳으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날들 계절처럼 다시 다가서 있고 언젠가는 올 것만 같았던 순간. 저는 안전 콘서트를 제작 총괄하고 있는 윤미진입니다. 네, 출연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마다의 풍경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서로 다른 빛의 물결들. 최미영 위원장님 오늘 인기가 대단하신, 정말 위원장님 조직력이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 하게 돼서, 천안 충남권에서 하게 돼서 더욱 좋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또 병원이다 보니까 네. 안전에 관해서 누누이 강조해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공간도 좋고 또 아름다우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순천향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으로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옛날에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엄청나게 진상 피우고 막 이렇던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닌데 니 따위가 감히 나를 뭐 이랬던 역할이었는데 오늘 다 이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뭐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 들을 생각에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호 배우님이 퀴즈를 여러분께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나들이 오셨으니까 좋은 일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상품이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퀴즈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재난 영화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되게 주관식입니다. 네, 김건호 배우님 마음에 들면 무조건 선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
아, 네, 오, 네, 드셨어요. 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을 제가 봤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저 뒤에 지금 주인공은 반드시 산다. 주인공, 네, 맞습니다. 아, 주인공은 반드시 산다. 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네, 나오십시오. 앞으로 재난 영화는 꼭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공연은요. 순서 1부 재난 영화와 안전 키워드 시그널 불통, 그리고 2부는 영화와 시사 토크 발화 탈출 변화,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찍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 경험에는 이제 많은 작품 해봤는데 제가 느낀 바는 좀 자본이 많은 작업은 좀 더 안전하다. 500억이 넘으면 좀 안전하다. 네, 많이 안전하다. 예산이 적으면 아무래도 조금 덜 신경 쓰게 돼서 좀 더 서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만 위에 주방 화재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예, 거기서 화재 대처를 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물이 그 뜨거운 걸 갑자기 닿으면 갑자기 이제 기화가 되는데 한 1,700배 정도 이제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증기를 같이 끌고 올라와 가지고 불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걸 K급 화재라고 하거든요. 일반 가정에 있는 분말 소화기도 잘 소화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잎이 넓은 채소 있지 않습니까? 뭐 상추나 배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거기 덮으면은 신기하게 불이 잘 꺼져요. 실험 영상을 보니까. 예, 이렇게 작은 조짐들을 방치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전보건 교육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하인리 법칙은 그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의 명칭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법칙인데요. 이건 사고 시그널을 사전에 인지만 할 수 있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나며 사고가 날 뻔한 잠재적인 이상 징후가 300건 이상 일어난다는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이 말하다라는 작은 주제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일어났던 산재 사망 사고의 내용입니다. 모두 45분의 소중한 인명이 돌아가셨고, 네, 그 중에서 25분이 추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건설 현장에서의 떨어짐, 그다음에 제조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1년에 한 800분 정도가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안전한 상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가, 아니면 안전한 상태란 진짜 무엇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위급 상황이나 안전한 상황이 왔을 때 이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비상조치계획 등 안전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고, 이거 구비되어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실제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그 비상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제 몸에 체득한 상태가 안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8월 1일, 8월 18일, 8월 25일 이렇게 3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승강기 사고였고요. 두 번째가 매몰 사고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추돌 사고인데 산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승강기 설치하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근로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해가지고 2호 사건이 수도권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다 2명이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고요. 요즘에는 저희 공단에서 개발한 승강기 피트 설치용 시스템 비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피트 안에다 비계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몇 개 안전에 설치하고 역순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철거하면서 이렇게 네. 설치하는 게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좀 사용함으로써 좀 재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매몰 사고, 터파기 공사에서 매몰 사고가 또 종종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보안 대책이 있을까요? 그 흙막이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네. 양쪽에 이제 그 판을 치고 이게 받쳐주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사를 갖다가 적당히 더 주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좀 돈이 들더라도 흙막이 지붕을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겠고 너무 이제 심각한 내용이라서 장면 전환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김건호 배우님. 네. 네. 김건호 배우님이 요즘에 네. 몸을 이렇게 키우는 이게 전문 용어로 벌크업이라고 하는데 네. 예, 마동석 같은 캐릭터가 되시려고? 근데 뭐 이제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네.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등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아 근육을 키워서 네네네네. 근육이 성장한 게 맞죠? 네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15kg를 근육으로 빼고 싶습니다. 네. 네. 타워에서는 초인류가 되려는 과시욕이 그리고 엑시트에서는 분배 갈등이 이제 영화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돈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의 일터에서도 어떤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잘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의료 노동자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분이 뇌출혈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 실제로 좀 많다고 듣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신승일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수 부족은 근본적인 문제고 의사수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 또 공공의대 설립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했었죠, 정부에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의사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는 맞는데 하나 더 들어가면 네.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또 업무량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간호사들의 어떤 교대제 근무, 3교대 근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3교대 근무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 그 교대제 개편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본 사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네. 간호사들의 어떤 근무 형태와 업무량이 저희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응급 전달 체계, 응급 전달 체계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상황판으로 보는 어떤 응급 상황실의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부정확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 30분 내에 정보가 그래도 정확하고 30분이 넘어가면 그 종합 상황판에 그 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응급 전달 체계를 지금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요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사실은 의료기관에 도착 전에 그 시간 골든타임 그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참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전달 체계가 허술하냐면 그 아산병원에 의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그게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송한 게 아니고 그 신경외과 의사들끼리 서로 간에 그 저 카톡방에서 네, 그걸 가지고 공유하다가 예. 글이 이송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아 그러네요. 오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예. 좀 전에 신승일 위원장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1월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은 더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의 의사분들이 또 이제 자기들의 그런 처한 현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2명의 그 닥터가 있었는데 다 휴가 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정말 이런 쑥가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의료 수가 이야기를 이제 가끔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쪽에 네. 지원하는 의사도 없고 의료 수가가 낮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의료 수가는 간단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진료비 의료 수가는 크게 요즘 이제 이것도 정부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게 진료과별로 어떤 난이도나 어떤 의료 자원의 투입 정도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조금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상대가치 점수화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인기 있는 과와 비인기과, 특히 이제 우리 그 외과 계열 이쪽은 좀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보상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준비 중이었다고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과다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증 평가가 있으면 그 일상적인 업무에 추가해서 2~3배는 더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인원 보충이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인증 평가는 주기별로 계속 돌아오니까요. 네. 그 기간에 이제 간호사들의 이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인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통의 결과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통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지로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냥 제가 터득한 건 돌려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일에 있어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딱 깔끔하게 얘기하고 네. 또한 이런 방식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작업을 오래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 네. 그리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돌려서 와서 뭐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저한테 접근하면 제가 어느 순간 한두 번이 넘어가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맞는 분이랑 일을 하려고 하죠. 네, 네. 우리 김태호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저희 이제 안전 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도 있고 뭐 산업간호 쪽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잘 해야지 같이 네. 연대를 해서 저기 산재 예방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서비스 대상인 사업장하고도 이제 그 소통을 좀 해야지 일반적인 또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기 이제 위험 현장하고 좀 그 큰 사업장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이분들 만나 뵙고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인데요. 네. 요거 하고 이제 이 체계를 잘 갖추어 달라는 당부하고 또 안전 시설하고 교육에 좀 저기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실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일수록 더 많은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동안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합원들은 직접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여서요. 뭐 지금 그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또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요. 네. 네. 최미영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언젠가 이제 마스크 안 쓴 원래 얼굴 그대로를 쳐다보면서 되게 반갑게 그때 만나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마스크 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상황이 생길 때 소통하려고 그런 마음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은 줄어들었어도
그 몸이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네,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겨운 일상 탈출을 오늘 약간 이렇게 지겨운 일상 탈출을 하셨는데 오셔서 또 도움이 되는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김건호 배우님은 지겨운 일상 탈출을 하려고 어딘가에 가셨다면서요. 제주에 있는. 되게 핫한 게 미디어 아트를 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이렇게 네. 뮤지엄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어. 가면 예. 이렇게 큰 벽면에 이제 파도만 계속 끊임없이 철썩철썩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핫한가? 근데 제가 그 앞에 한 1분, 2분 서 있다가 보니까 딱 주저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30분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멍. 네, 네. 네, 네. EBS에서 가끔 보면 그 무슨 전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0분간 이렇게 막 전을 뒤집고 전을 붙였다가 또 옆에 놓고 그런데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노동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그 전 붙이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네. 한 발짝 한 발짝만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체중도 많이 나가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뭐 심장도 터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저희 겹겹이 쌓이는 산맥들,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그걸 딱 뭐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물멍하셨는데 그럼 산멍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산멍이네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 좀 풀고 있습니다. 네. 멍 때리기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중대 시민재해 예방 취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견해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관련돼 있죠. 뭐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신고자가 한 8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 뭐 사망자가 한 1,8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활 화학 물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MSDS. 네. 잘하시네요. 네. 네. 하는데 여기에 표시된 위해 위험성을 잘 저기 그 분석해서 그걸 잘 간략히 요약해서 그 제품 반드시 그걸 갖다 표기를 잘 보이게 해야지 되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사회가 계속 앞만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개발만 했다면은 좀 다 같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고 현재인 상황인데요. 그 위험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위험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전이 보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두 편의 영화 포스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기 컨테이전 이 두 편의 영화 포스터가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산재 사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산업 현장에서 얻은 질환, 직업병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소방관은 당연히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직업인으로서 잘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가입, 사보험 가입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결국 저기 산재로 이제 인정받는 거는 노출 인자가 네. 그
질병으로 암으로 이해되는 인과관계가 규명돼야지 인정을 받거든요. 네. 네. 그 WHO 통계를 보면은 그 전체 암 중에서 직역병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한 150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0.1% 정도, 뭐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게 결국 저기 이제 뭐 직업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규명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해 나가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원인이 그래도 비교적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가 병원 내에 이제 감염이 주 원인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 그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직업병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 산재 원인 규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근골 질환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요즘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저희 그 병원에서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그 영상의학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제 환자의 어떤 체위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감정 노동, 이제 표현적으로는 감정이 좋아야 되고 내면적으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예, 그런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직업병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그의 천사가 아니라 지금 배그의 전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료인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나이팅게일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의료 현장은 합리적이고 정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만큼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측이나 회사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그 재정적인 고려가 바로 합리적인 상황을,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바로 안전과 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변화, 마지막 키워드를 변화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누군가의 희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한 투석 전문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 탈출을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신 우리 간호사님을 애도하면서 마무리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형 사고를 보면은 뭐 항상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공기를 단축하면 많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안전 경시, 뭐 문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도 되고요.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를 하면 근무 환경도 좋아지니까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전 시설, 그다음에 안전 인력, 안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자들한테는 사용자가 지켜야 될 부수적 의무 중에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의무를 반드시 지켜라.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난 몇 년 동안 어찌 보면 되게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뭐 최전방에서 제일 힘들게 싸우신 분들이 제 앞에 많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분들께서 앞에 계신 분들께서 잘 버텨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고요. 안전에 투자하라잖아요. 앞에 계신 많은 분들 본인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투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투자하지 않나요? 근데 안전을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가 안 온다고 누가 말했나요? 누가 그 논문이라도 썼나요? 분명히 저는
안전을 투자하는 것만큼 모두가 좋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 주셨어요. 그 안전한 그날을 같이 이루도록 노력하는 우리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저는 보람되고 이 또 행사를 주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투자하라 시리즈 세 번째 충남 아산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산재 사망 0이 되는 날까지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